덴마크 경찰의 심야 급습에 옷장에 숨은 도망자 정유라,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주제는 먼저 덴마크 현지 언론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누구부터 말씀하실까? 아니, 오랜만에 또 김복준 교수님 오셨는데 옷장에 숨었답니다. 옷장에. 글쎄, 그게 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정유라 입장에서는 급습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뭐 들어가기 쉬운 그 옷장에 좀 들어가서 숨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, 경찰에 그 신고를 한 그 언론 단체죠, 저 기관이죠. 예. 그분이 이미 이 밖에서 어느 정도의 파악은 했다고 해요. 인원수라든지 이제 뭐 파악은 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경찰한테도 제보가 됐고 이제 옷장에 아마 들어가 숨어 있다가 검거가 된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옷장에 숨었을 정도면 물론 뭐 외부에서 본인이 이제 본인의 인기척을 확인하고 뭐 들어온다고 알지만, 그래도 조금 어찌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, 그리고 도망자로서는 좀 많이 미숙했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. 급습한 거고요. 급습에 대처하는 게 이제 급하니까 뭐 저 꿩이 매가 쫓아오면 머리만 저 궁둥이에 내놓고 머리만 그 숨기고 있는 거 비슷한 형태인데요. 예. 상당히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. 상당히 다급했다. 지금 저기 보면 정유라 씨가 은신했던 저 덴마크 올보루 그 현지 화면, 저 때는 이제 한밤중이었고요. 백성원 변호사님. 네. 근데 보니까 이제 화면, 이제 낮에 화면을 좀 같이 보실 거예요. 이제 그 올보루 이제 정유라 씨 지금 폐허가 됐다는 모습과 함께 뭐 이런저런 특파원들의 전원도 오고 있는데, 보니까 은신하며 살면서 좀 많이 지저분했던, 관리가 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애시당초 독일에서 계속 머물다가 덴마크로 피신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일단 정유라 씨 얘기는 한 10월 1일, 9월 말부터 10월 1일부터 계속 저 덴마크에 머물렀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잖아요. 독일에는 잠시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하는데,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장기간 머물렀고요. 그리고 최근에 그 정유라 씨가 했던 말들 들어보면, 아, 우리나라 한국 언론을 거의 대부분 다 보고 있구나. 하다못해 백 선생 얘기까지 지금 알고 있는 걸 보면, 예. 그렇다면 지금 나를 잡기 위해서 한국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는 그건 뭐 충분히 다 알 수 있지 않겠어요.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쫓기고 나가기도 힘들고, 그러니까 집안에서 뭐 즉석용밥, 뭐 라면, 스팸 이런 거 안에서 직접 한식 다 해먹고 제대로 치우지 않고, 그런 개수사에서 굉장히 지저분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 고양이하고 개 같이 맨날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대부분 이제 버리고 이제 혼자 도망 다닌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, 그것도 일단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집 옆에 고양이 창고에 이제 고양이 5마리가 있었고, 또 지하로 내려가 보니까 굉장히 우렁차게 짖는 개도 있었고, 거기에 또 고양이 전장음 소리도 들리네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같이 움직였는데, 보시면 관리를 별로 안 해줘서 굉장히 좀 지저분한 걸 알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같이 데리고는 다녔으나 개하고 고양이까지 신경 쓰기에는 굉장히 심정이 좀 힘들지 않았었을까,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네, 백 변호사님,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뭐 그렇게 아꼈다는 애견 동물을 돌볼 시간은 없었는데 한편에서는 또 바베큐 파티도 열었다, 이런 증언들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그거는 왜 이러죠? 죄송합니다. 좀 천천히 할게요. 그럼 네. 저 민 원장님 갔다가 받아주시면 물 한 잔 드시면 됩니다. 저기 민영 선생님, 예. 말씀하셨던 것처럼, 저 황소연 앵커가 지적했던 것처럼, 예. 지금 나라가 뒤집히고 지금 이런 상황에 바베큐 파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? 철이 없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는 아주 널널하게 그 일부 그 망중한 즐기고 있었다고나 할까요? 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뭐 수백만의 촛불이 불 끓고 이럴 적에 그들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덴마크로 살짝 근거지를 옮겨가지고, 그러니까 8월달, 9월달에는 완전히 저기다 털을 잡은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독일에 있는 줄 알고 지금 막 관심을 갖다 프랑크푸르트고 무슨 저기 스위스고 이렇게 얘기할 적에, 모든 역량을 글로 집중했었죠. 그렇죠. 덴마크에서 딱 완전히 그 진을 치고 자리 잡아가지고 동물들까지 가고 바베큐 파티라고 하기는 아무튼 바베큐까지 해먹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보면서 상당히 오히려 더 이 분노가,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그 국민들의 감정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. 시점에는 아마도 우리나라 언론에 전부 다 독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였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최근에는 굉장히 이렇게 피폐하게 어찌 보면은 살았다고 볼 수 있지만, 이 당시에는 뭐 다 독일만 관심 갖고, 덴마크는 뭐 과거에 덴마크에 가서 뭐 음식점에 가서 한번 난동 부렸다라는 정도 뉴스만 나왔지 덴마크를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예. 오히려 저기서 편하게 철없이 저렇게
바베큐 파티를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글쎄요, 지금 계속 고양이 소리도 들리는데 왜냐면 저희가 저 채널의 카메라를 저 안까지 깊숙이 한번 가봤거든요. 근데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내밀하게 보는데 뭐 고양이 상태도 그렇고 아까 그 이제 슬리퍼나 뭐 이제 휴지통들이 이제 널브러져 있는 거 보면 저 자체가 집이 뭐 얼마나 임대를 했건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. 그리고요.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도피를 한다고 왔다 갔다 하기는 했는데 예. 역시 허술했다. 아하. 어떤 부분에서 허술했냐면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생활하면 당연히 필수적으로 따르는 게 김치라든지 한국 그 음식물이에요. 그렇죠. 그건 쓰레기통을 살피면 금방 나오거든요. 예. 아마 그 쓰레기통을 통해서 저 지금 렌트한 집이라고 하는데 예. 저 집에 한국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는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렇군요. 예. 사실 그 덴마크의 최시무녀가 지낸다는 보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나오기 그렇죠. 시작했었는데 뭐 그때도 식당에서 팁을 굉장히 많이 쓴다 뭐 이런 증언도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들 모녀 같은 경우 어디 가든 좀 티를 내고 다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 덴마크의 식당에 갔을 때 그 밥을 먹다가 김치를 갖다 달라고 그랬다는 거죠. 예. 그 종업원이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가니까 사실은 이 동양인들은요, 이 얼굴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해서 누군지 잘 기억을 못 합니다. 그러니까 예. 뭐 우리는 예를 들어 외국인들 잘 기억하지만 외국인들은 동양인들도 마찬가지로 잘 기억을 못 해요. 왜냐하면 이제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. 근데 이 종업원이 아주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녀가 왔을 때 상당히 진상짓을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식당에 아나 와서 무인이었다. 그렇죠. 예. 그 식당에 와서 계속 갑질하고 또 김치를 내놔라 그랬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예. 양배추로 만든 뭐 김치 비슷한 걸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팁을 80유로를 줬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팁을 1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도대체 무슨 동양에 무슨 거부가 와서 밥을 먹는 건지 그쪽 현지인들로서는 뭐 팁을 예를 들어서 80유로 한 건 있을 수 없는 돈이거든요, 예. 사실은. 그러니까 뭐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10,000원, 20,000원 정도지 사실은 이게 10만 원 정도의 팁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. 아마 그래서 이 종업원을 또 기자들이 가자마자 아 그때 그분 하고 똑바로 기억했던 게 보면 워낙 티나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. 이 행동, 씀씀이 뭐 이런 것 그리고 도피 중에 이제 집에서 머물렀던 여러 행태들도 준비가 다 안 되고 그 아나무인 행동은 덴마크에서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. 김복준 교수님. 예. 근데 취재진이 갔을 때 그 폭스바겐 그 외제차 밴을 보고 다 알았다는 건데 이 단서가 결정적이긴 했단 모양이에요. 아마 취재진이 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이제 아마 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량이었을 겁니다. 예. 그 차량을 보니까 이제 이거는 그 덴마크 차가 아니고요. 넘버 자체가 독일 차고 그다음에 이제 최순실이 그 독일 차는 그 본인의 그 어떤 이니셜로 이름도 그 부여를 해주거든요. 맞아요. 그 최순실이를 특정하는 CS 그 영문 단위가 또 이니셜로 표기가 돼 있었고 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알 수 있었고 아내를 들여다봤더니 한국 상표가 있는 어떤 물건들이 있었고 아이를 태우기 위해서 그 이제 카시트라고 그러죠. 그런 것까지 장착이 돼 있는 거를 확인하고 아 이 집이 정유라가 사는 집이 확실하구나 하고 단정졌던 걸로 보입니다. 사실 뭐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승마모자하고 에카시트 있으면 그렇죠. 아 외국에서 뭐 저 정유라 씨 차구나 뭐 진짜 알 수 있을 정도로 다 알고 있잖아요. 예, 팀장님 실제로 뭐 주변의 주민들도 이 차만 찾으면 최시무녀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다면서요? 예예 뭐그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어떤 그 주민들 독일 주민들 자체도 그 차는 아마 다 특정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. 이거 이외에도 이제 그 유씨 형제라고 그러죠. 원래 그 저 데이비드 윤이가 그 도와주던 사람들이 또 타던 그 BMW 차량도 있었어요. 그것도 요번에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에 의하면 BMW 차량도 몇 번 정도 거기 주차장에서 발견된 적이 있다. 그러면 데이비드 윤 쪽에서도 왔다 간 걸로 추정은 됩니다. 예. 근데 그 올보르 지역 그 진짜 한국인들이 한 3명밖에 안 사는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한번 화면 같이 보실게요. 좀처럼 밖으로 안 나왔. 그러니까 도피를 완전 정상적으로 한 건 아닌데 치밀하게 한 건 아니지만 밖에 안 나왔고 정유라 씨 일행은 저렇게 올보르 주민들에게 말을 공부하러 왔다. 뭐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. 틀린 얘기는 아니죠. 거기 뭐 승마장 바로 옆에 있고요.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일단 이 정유라 일행이 그러니까 도피에 그렇게 능숙한 그런 팀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 애시당초 독일로 모든 그 관심이 쏠려 있을 때 편안하게 덴마크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덴마크에 있을 가능성이 보도를 통해 나오기 시작했죠. 뭐 언론 예. 보도에 처음으로 또 덴마크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이후로 바로 이제 덴마크에서 지금 이렇게 긴급 체포가 된 건데 예. 그러니까 일단 어느 순간에 뭔가 관심이 돌아오는 순간이 될 때쯤 돼서부터는 아예 돌아다니지도 않고 주민들하고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여기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말도 말이지만
한국 사람들 교민들이 거의 없잖아요. 교민들이 없으면 사실 알아보기 쉽지 않다고. 우리나라에서야 뭐 정유라 찾아야 된다 맨날 그러지만 덴마크 이 지역 사람들이 뭐 정유라가 누군지 알겠어요? 그래서 이 지역을 택했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슬슬 압박이 들어오니까 계속 이 안에 숨어서 그냥 버티기 위주로 그냥 있었던 게 아닌가.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거의 막 만나지 않고 밖으로 좀 나오지 않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. 예, 사실 덴마크 올보르라는 도시가 굉장히 생소한데 뭐 말 타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교통의 요충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도시가 사실은 이제 그 뭐 북유럽의 파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백인들이 한 12만 명 정도 산다고 그러죠. 예. 덴마크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살기 좋은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이 비타나 라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아마 수십억 되는 말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관하기 쉬운 거죠. 거기 이제 아주 고급 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말을 이제 어떤 보관하기가 쉽고 또 그 전에도 보면 이제 이쪽 올보르 쪽에서 대회도 사실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 같은 경우 대회도 있어서 정유라가 원래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날 불참을 했어요.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올보르라는 시내가 말도 보관하기 쉽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동양인들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.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 있는 우리 교민들은요 이 사건 다 알고 있습니다. 정유라가 누군지 뭐 바로 이 모든 게 네티즌 수사대도 있고 또 현지 교민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어디 가든지가 다 찰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예.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교민들은 한 3명 정도 또 유학생까지 합해서 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은신에 어떤 쉬웠다. 그리고 또 언제든지 어디로 딴 데로 옮겨갈 수 있는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왔을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빨리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역적 특성 그것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. 정유라 씨, 예 말씀하시죠.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최순실 씨가 귀국할 적에 영국 런던을 거쳐서 왔잖아요. 그랬죠. 알고 봤더니 이 올보르에서 런던까지 직항이 있는 거예요. 그 비행기 직항이 있는 거고, 그다음에 바로 뭐 한 5분 거리에 기차역도 있는 거고, 이렇기 때문에 2차 도피하기가 누가 급습했을 때 도피하기가 아주 좋은 지역으로 이게 다 주도 면밀하게 선정을 한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는 실패한 거잖아요. 이제 우리 한국 언론에 사실은 잡힌 거거든요. 정유라 씨의 도피 행각 지금까지 어떻게 이제 동선을 옮겼는지 봤는데 어제 저희도 준비를 했었지만 이제 5명의 그 같이 이제 있었던 도피 행각 일행의 5명이 몇 명이 잡혔어요. 한번 같이 보시면 이거잖아요. 맞습니다. 정유라 씨와 이제 아들 그리고 60대 보모 그리고 저 2명을 저희는 원래는 애초에 뭐 경원인가 뭐 조력자인가 봤는데 둘 다 말 관리사예요. 근데 마필 관리사죠. 마필 관리사 백소연 변호사님. 근데 5명이 만약에 다 동시에 도망을 다녔으면 네. 5명이 다 구금돼야 되는데 왜 정유라 씨만 된 겁니까?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불법 체류자라고 확인된 건 정유라 씨 한 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들고요. 그리고 한국 그 검찰 수사기관에서 지금 신변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정유라 씨 하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정유라 씨를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녔다라면 이 사람들도 범인 도피 혐의로 당연히 입건이 됐겠지만 덴마크에서는 사실 지금 이 사건하고 좀 무관하게 같이 다녔다는 것만으로 구금할 수는 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. 일단 정유라 씨만 구금을 한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